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작은 보험료로 서울 빌딩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 강남을 돌아다니다 보면 뭐뭐 생명, 땡땡 보험이라고 적힌 엄청 커다란 빌딩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보면 빌딩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빌딩 전체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 보험회사, 이 회사들은 어떻게 저렇게 큰 규모의 빌딩을, 그것도 강남에서 가지고 있는 걸까? 저는 분명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계의 거물인 이 워런 버핏 형님, 이 워런 버핏 형님도 이 보험 사업으로 별다른 리스크 없이 큰 레버리지를 땡겼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 이 보험 사업 얘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만약 워런 버핏의 이 투자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즐거운데요. 워런 버핏이 오랫동안 투자를 했죠. 70여 년 동안 매년 워런 버핏의 평균 수익률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 와, 솔직히 1년도 20% 만들기가 힘든데, 물론 몇몇 분들은 이 20%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제 영상 잃지 않는 투자법을 보시면 70여 년 동안 매년 20%예요. 평균 수익률이. 7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매년 20%의 수익률을 내면 이 100만원에서 처음 시작을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제가 올렸었던 잃지 않는 투자법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익은 이 초기 자본금도 중요하지만 연수익률도 중요하고, 특히 50대 미만이신 분들, 살 날이 아주 많이 남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생명이에요. 이 복리의 마법에서. 근데 시간은 어쨌든 여러분들 다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살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익률 또한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낼 수 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남은 건 이 자본금이거든요. 자본금. 이 초기 자본금이 많아야 이 연수익률 시간 계속 곱해질수록 점점 더 많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본금을 끌어올 만한 곳이 없을까? 왜냐면 이 워런 버핏도 젊었을 적에 어느 정도 투자로 성과를 냈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자본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본금을 어쨌든 최대한 많이 끌어올수록 자신의 이 실력, 이 연수익률 20%를 낼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극대화. 이 수익. 물론 대출을 땡겨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워런 버핏 형님은 대출을 엄청 싫어했어요. 이자 내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대신 이 획기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이 워런 버핏의 이 캐시카우, 이 캐시카우가 뭐였냐? 바로 이 자동차 보험 회사인 이 가이코였거든요. 가이코. 이게 미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보험사 중 하나예요. 이 가이코를 인수해서 버크셔의 핵심 캐시카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내셔널 인데미니티, 손해보험을 인수한 버핏은 이 손해보험 사업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엔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자본금을 모으기에 이 보험사업만 하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워런 버핏 형님 기준에서는 이 말이 엄청 극찬이거든요. 극찬. 이 워런 버핏 형님이 이 보험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았냐? 이 보험 사업은 버크셔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험 사업은 보험료를 선불로 받았다가, 여러분, 이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을 미리 받고 나중에 병이 생기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 보험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보험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때로는 아예 지불하지 않고 끝난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때로는 아예 지불하지 않고도 끝납니다. 돈은 다 땡겨서 썼는데, 여러분들의 돈을. 그래서 이렇게 돈을 먼저 받고 지불은 나중에로 미루는 비즈니스 모델을 플로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름만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 형님이 보험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입금 우편이 날아오기 바쁘고 보험 청구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처음 신용카드를 받았을 때처럼 유쾌한 기분이지요. 유쾌하답니다. 이 돈을 미리 땡겨서 쓰는데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의 뭐 꽁돈을 땡겨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보험회사의 사업 구조 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일단 5가지 정도 오늘 정리해왔는데 첫 번째는 이 오랜 기간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보험료 지급,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무담보 레버리지, 거기에다가 중도 해지까지 보험회사는 받고 있고, 감별이라고 하죠.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족 내력이라든지 병에 걸린 적 있는지 감별 및 차등화, 이렇게 5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수십 년간 꾸준한 현금 흐름. 예를 들면 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대출이 뭔지 아시나요? 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왜냐?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죠? 이 주담대가 적게는 10년, 뭐 30년까지 가고, 작년인가? 최근에 이 50년까지도 나왔었거든요. 50년. 거의 뭐 반백살 수준인데 이게. 그럼 그분들은 이 10년, 30년, 50년 동안 은행에게 장기간의 단골 손님이 되는 겁니다. 단골 손님. 확정적인 단골 손님이에요. 이 10년, 30년, 50년 동안. 주담대 고객분들이 30년, 50년 동안 이자 수익을 주잖아요. 은행한테. 은행의 이자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위에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적게는 10년에서 30년까지 보험 가입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동안 꾸준한 보험료 수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생각보다 막 크다고 느끼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이나 뭐 사회초년생이나 그럴 때 들다 보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해지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가입한다고 그 다음날 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을 주던가요? 아니죠. 이 면책기간 6개월 정도 지나서 병이 생겨야 이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감액기간이 있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또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 이렇게 리스크를 감소시키니까 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이 매달 내는 보험금,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책정이 됐을까? 이 똑똑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책정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 똑똑합니다. 좋은 대학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거의 통계를 보고 계산해가지고 적당한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 계약 사항이나 이 보험료도 5년에서 뭐 한 15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바뀌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갑상선암도 여느 암처럼 취급해서 이 보험금을 똑같이 지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발병률을 보니까 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 흔해. 이 발병률은 높고 치료가 다른 암에 비해서 잘 되는 편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갑상선은 이 효자암이다. 보험금을 타면서 막 그렇게 심각한 암이 아니니까 이 효자암이라고 별명도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사는 이 갑상선암을 이 소외감 또는 이제 유사암 등으로 분류해서 일반암 진단금의 50%도 안 되는 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요새는 일반적이 되었어요. 이처럼 암 발병이나 암 사망률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죠. 이 수치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서 암 사망률이 10%예요. 지급금은 한 2억 정도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보험 가입자, 이 보험 가입자에다가 암 사망률이 10%니까 뭐 보험 가입자 중에 10%가 사망한다 치면 0.1이겠죠. 0.1. 거기에다가 2억을 지급해 주니까 이게 보험 적립금 정도는 나와야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쌓이는 거겠죠. 근데 이 보험지급금은 뭘로 충당이 되냐? 이 가입자, 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이 보험금, 요걸로 보험금 적립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보험금이, 가입자는 뭐 양쪽 등식에 있는 거니까 지우고, 이 보험금이 요 금액, 이 정도는 1년에 요 금액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억에 10%니까 2천만원. 1년에 그래도 보험금 2천만원이니까 한 달에는 뭐 한 12개월로 나누면 뭐 100몇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암 사망률이 10%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 암 사망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요걸로 인해서 이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여기에 안전마진으로 직원 월급이나 영업비용 금액을 생각해서 5배는 더 비싸게 보험금을 받으면 리스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통계라는 게 소수일 때는 통계 확률이 조금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수가 많아질수록 통계의 힘이 강해집니다. 통계는 모수가 많을 때 가장 정확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을 던지더라도 앞, 뒤 확률이 50%인데 던진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 되지 않으면 앞이나 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던진 횟수를 무한대로 할수록 확률이 동전 앞뒤 5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을수록 수치화되어 있는 이 데이터 확률에 잘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확률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한 명 한 명을 보면 암 사망률이 뒤죽박죽일 수 있지만 모수가 많아지면 암 사망률이 과거 통계치와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요새는 통계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뭐 쉽게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요새는 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까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재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고, 요새는 AI 인공지능으로도 막 확률이 몇 퍼센트 될 것 같다 막 이런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암 발생률 2022년도 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몇 명 발생할까? 이 남자 10만 명당 5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455명. 이건 어쨌든 통계이지만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이 확률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뭐 여기 암 종류별 발생률 추이도 있습니다. 여기 갑상선암도 있고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등 이렇게 있는데, 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 갑상선암 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튀는 경우가 좀 있지만 이거를 제외하면 거의 일정한 상승과 하락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세선을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통계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보험회사는 몇만원짜리 보험금을 이 몇십만 명한테 한 달 매년 받습니다. 이 5만원짜리 보험금을 이 10만 명에게서 받으면 얼마죠? 50억이죠, 50억. 아마 첫 해에는 면책기간도 있다 보니 웬만해선 보험금 줄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는 공짜로 50억이 생기는 겁니다, 50억. 이 작아 보이던 보험료가 이렇게 모이니까 엄청 많아지죠. 그러면 이 50억에 연간 5% 수익만 해도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물론 직원 월급은 주겠지만 솔직히 이거 개꿀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 개꿀. 은행에서 뭐 대출해서 뭐 이자 나갈 일도 없고, 워런 버핏 같이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리스크 없이요, 리스크 없이. 보험료가 더 높거나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게 보시면은 단위가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입니다, 조. 5조. 와, 이 적립금이 5조예요, 5조. 이 50억, 좀 전에 예로 들었던 50억이 거의 뭐 1000배입니다, 1000배. 와,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럼 아까 뭐 한 2억 5천 이 수익이 1000배. 아, 계산하기도 힘드네요. 그만큼 이 보험회사 경우에 1년 적립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본이 막대한 규모입니다. 막대한 규모. 거기서 나오는 자본 수익은 엄청나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은행 예금만도 못한 보험사 연금저축 1% 수익률로 체면을 구겼답니다. 와, 1%면 하하, 저축은행 적금이자 보다 못한 보험사 수익률이래요. 이렇게 보험회사는 미리 돈을 땡겨서 투자 수익을 어마무시하게 얻어놓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엔 1% 수익률로 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요. 진짜 여러분들 이런 개꿀 장사가 없는 겁니다. 개꿀 장사.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보험금을 내다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중도 해지가 있거든요. 중도 해지. 이 중도 해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보험사의 개이득인 거예요. 이 저축보험이나 환급해주는 보험 같은 경우엔 처음 넣을 땐 대부분 직원 월급이나 이 영업비용으로 많이 쓰여서 내가 보험을 납입한 기간이 얼마 안 된다면 이렇게 5, 6년처럼 얼마 되지 않는다면 중도 해지 시에 반도 못 돌려받아요. 반이 뭡니까? 한 20%만 돌려받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제 돈 벌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돈 나갈 일이 엄청 많거든요. 27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치면은 이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애기 태어나면 양육비도 들어가죠. 학교 들어가면 학원비도 들어가죠. 이 솔로일 때는 부담이 안 되던 이 보험금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부모님도 나이를 드시니까 병원 갈 일도 잦아지시고요. 그렇다 보니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죠. 아, 이거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까지 넣은 게 아까운데, 아 근데 지금 깨면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깨면은 고민하던 사이에 손실은 커져버려 있습니다. 커져버려 있어. 사실 집에 돈이 많거나 연봉 자체가 높으신 분들은 이 보험금 몇십만원 아깝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대부분 사람들은 솔직히 10만원, 20만원도 아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이거라도 아쉬우니 깨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 해지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심사. 보험 가입 심사. 이 가정 내력도 확인해보고 본인이 과거에 질병에는 걸렸는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과거 질병에 걸린 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는 안전한 수입, 즉 건강해가지고 병에 잘 걸리지 않을 사람을 심사해가지고 가입시키잖아요. 이렇게 리스크까지 관리하니까 리스크를 이렇게 관리하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는 아까 말했던 통계 데이터보다도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통계 데이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데이터지만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의 모수는 심사를 통해 걸러진 이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특히 젊고 사회초년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거겠죠. 적극적으로, 예. 그래도 저희도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병에 대한 안심. 실제로 보험금으로 위기를 모면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통계상으론 암 발병률이 1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걸리면 100%거든요. 100%. 누구도 자신이 건강할 거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 안심이 되긴 해요. 실제로 보험금으로 이 위기를 모면한 경우도 많죠. 가족의 생계를 지킨 경우도 많고요. 나에게도 혹시 질병이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은 심리상 안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을 가장 쉽게 버는 사업 아이템. 이걸 보니까 남성의 성적 욕망도 있고 여성의 미에 대한 욕구, 노인의 건강에 대한 집착,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 부자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와, 이거 6개 다 읽어보니까 되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 노인의 건강에 대한 집착처럼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지만 발병을 하게 되면 병원비 걱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거든요. 이 불안함으로부터. 그러니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제공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이 사업 아이템이 이거 꽤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워런 버핏 형님도 보험 사업을 되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